안녕하세요. 바람여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언행일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INTJ들에게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보람있고 즐겁고, 저의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대상들은 주부님들이세요. 주로.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라 보니까 별로 제가 기대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부지만 학생 이상의 실력으로 정말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소망 같은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좋아요. 가르치는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INTJ에게 굉장히 잘 맞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벌써 예상하셨겠지만 일 자체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죠. 그 전까지는 제가 이런 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세는 뭐 한 50대, 뭐 50대, 물론 그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조용하신 편이라 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좀 목소리가 큰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50대 주부님들, 이런 조합들을 제가 그렇게 상대할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뭐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학원 다니면 막 오래된 그 아주머니들이 막 맨 앞에서 텃세를 부린다거나 막 자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강사랑 누가 더 친하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수업할 때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안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도리어 이제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아마 제가 이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거쳐간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어요? 제가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100여 분의 이제 물론 더 많을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었지만 한 7, 80분 정도를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익숙해지지 않는 점이 바로 이 언행의 불일치, 이 부분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언행 일치를 100%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INTJ들은 이제 결심을 한다던가 뭔가 약속을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 말하면 일단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속으로는 나도 아예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쉽게 에이 해야지 그러고 뭐 말거나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다 보면 뭐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못 지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분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상대적으로 INTJ에 비해서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냥 쉽게 말하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어도 왜 뱉지? 아니 그냥 나 내일부터 살 빼야지.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은 안 빠진다 해도 뭔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너도 포기할 때가 됐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이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이래야지 그러면 제발 말하지 마 제발 왜 말해 막 이렇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럼 너 꼭 지켜야 돼.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빈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가능하면 뭔가를 이렇게 쉽게 빈말을 하지도 않지만 뭔가를 하면 지키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주로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괴롭지 않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가깝진 않지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있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좀 그런데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다는 게 뭐 좀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좀 상대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말 섞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이긴 하죠. 여하튼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뒷목을 잡는 일이 솔직히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포기를 못한 제가 바보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고. 보통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쫑파티 같은 걸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참여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되게 늦은 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늦은 나이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그 연세에 누가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갈 때도 많은데 이런 데 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보기도 좋고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쫑파티 할 때 가서 제 머릿속에는 어떤 이제 기대가 있었냐. 아,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내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조언도 해드리고, 아,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준비를 딱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값은 그냥 각자 내는 걸로. 근데 이제 그럼 그분들이 그런 걸 절대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명 정도 가니까 사실은 10,000원짜리 밥 먹는데 20명이 제 밥값을 나눠내는 게 전혀 부담은 아니죠. 근데 INTJ의 성격인지 저만의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그 강함을 제가 이길 수가 없고,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 또 현명하다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시라고 그냥 그분들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냥 했어요. 사실 여기선 돈 문제는 아니고 여튼 뭐 말이 나오다 보니까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기대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이걸 너무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게 돼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잘하셨어요? 이걸 하려면 이거를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 그 교실을 나가자마자 이분들의 그 완전 리셋되는 거예요. 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생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원래 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그분들보다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제가 되게 편하게 보이나 봐요. 제가 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편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일부러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튼 언제 봤다고 저를 앉혀놓고 거기서 너무 편하게 막 이제 뒷담화를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특히 며느리.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아드님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며느리욕. 근데 이제 뭐 아니, 신랑이 아니죠. 사위욕을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렇게 이게 교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밥 먹는데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막 며느리 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슨 며느리가 자기 아들하고 손주들을 뭐 인질로 잡고 있는 무슨 뭐 인질범이라도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손자, 손녀랑 자기 아들은 완전히 무슨 완전 뭐 이게 인질범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업 중에는 그분들이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못 배운 것에 한을 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그대로 순진하게 믿고 그걸 이제 어떻게 도와드려 볼까 하고 여기를 온 건데, 앉자마자 막 정말 막 되게 나쁜 욕을 하면서, 정말 욕을 하면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뭐 여자라서 며느리 욕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욕할 수 있죠. 흉볼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 다 며느리만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은 완벽한 정말 완전히 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모들한테 자식은 결국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들어야 되지? 아니, 내가 무슨 뭐 이 10,000원짜리 밥 하나를 20명이 나눠내는 거 이거 하나 먹으려고 와가지고 내가 밥 먹기도 싫은데 솔직히 내 돈 내고 먹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국은요, 왜 이렇게 된 게 뭐냐면, 말은 선생님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요. 선생님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저는 뭐 제 얘기를 들려주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취지는 그거였던 건 줄 알았던 거죠. 제가 순진하게. 근데 저는 그냥 핑계인 거예요. 이분들은 남는 건 돈과 시간이다 보니까 맨날 어디서 좀 밥 먹을 저거 없나, 건수 없나, 차 마실 건수 없나, 어디서 이제 뒷담화 깔 건수 없나, 이걸 참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이제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핑계로 사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제 또 이제 뒷담화를 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듣다가 이거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좀 수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럼 다들 뭐 이러더니 그냥 흐지부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뭐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회식은 한두 번 밖에 안 하고 그냥 끝냈어요. 왜냐면 반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한 번만 하면 또 소리가 나오니까 한 번씩만 공평하게 하고 더 이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항상 시작하면 이게 계기를 물어요. 왜 여기 오게 되셨어요? 그러면 다 하시는 말씀이 한이 맺혔어요. 이걸 못해가지고 나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보고 싶어요. 나 정말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이 INTJ의 단순한, 이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결심을 했으면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공부하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기만 해. 오기만 열심히 와요. 근데 저는 자리만 차지하는 거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그 공부의 기회가 적었던 옛날 부모님들이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학교는 꼭 가라. 뭐 이제 예를 들어 출석을 굉장히 중시하던 옛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 강사한테나 다른 사람한테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딱 그런 거예요. 그냥 와서만 앉아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러면 젊었을 적에는 한 번 들었으면 알았는데 지금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막 선생님도 내 나이 돼봐요. 근데 저도 지금 거의 그 나이 가까운데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정말 이래요. 정말 진짜 이런 이렇게 속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 한 번 들어서 알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냥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봄에는 뭐 벚꽃 가야죠. 벚꽃 구경 가야죠. 가을에는 또 뭐 단풍 가야죠. 날 좋으면 친구 만나야죠. 피곤하면 집에서 TV 봐야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더 안 돌아가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나중에 오셔서 또 공부를 해요. 그분의 머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의지가 내가 워낙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말만 하고 싶다고 하고 잘하고 싶다고 하고 뭐 원한을 풀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예, 뭐 상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됐어도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인데 지금 크고 나니까 후회되잖아요. 공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절로 잘 됐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력은 안 하는 거죠. 아니,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이라고 돼요? 지금 머리도 더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기특해. 그 나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핑계를 끊임없이 들으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나요. 그러면서 제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천천히 가야죠. 체하면 어떡해요? 천천히 해야죠. 체하면 큰일 나요. 막 이런데, 아니, 뭘 해야 체하죠.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60이야. 지금도 하나도 모르겠대요.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럼 70 먹으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의 속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 왜 말로는 하고 싶다 그러고 열심히 잘하고 싶다 근데 노력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선생님 그러면 책을 몇 번 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책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봐도 알고요.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봐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러면 100번을 봐도 몰라. 그럼 200번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알 때까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요. 좋게 생각하면요. 그런 분이 많을수록 저는 안 굽는 거예요. 저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 가르쳐도 밑빠진 독이니까. 학생을 잃을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슬퍼요, 저는 잘하는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생을 만나고 싶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사람인데 이게 INTJ의 문제예요. 연세도 많고 자기 발로 배우고 싶다고 오셨으니까 스스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핑계만 대니까 제가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진짜 돈 한탕 크게 해서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INTJ는 그런 쪽이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냥 제발 언행일치의 모습만 보여주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INTJ들이요, 머리도 나쁘지 않고 크게 막 일도 잘하는 편인데 수입면에서는 영 실이 없는 거예요. 현실감이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항상 너무너무 괴롭고요.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걸. 제가 바뀌든 그분들이 바뀌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절대 안 바뀌죠. 저 진짜 바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도 진짜 한탕 하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태어나서 도저히 그건 안 되고 혹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조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들로 인해서 정말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INTJ 고민을 가지고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